안녕하세요, 자전거 총각입니다. 제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자전거 박스는 바로 23년식 볼트몬스터 FB26의 신형입니다. VT700 FB26P 500W로 더욱더 출력이 강력해진 23년식 볼트몬스터 FB26P를 저와 함께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무지무지 큽니다. 얘를 개봉하실 때는 꼭 눕히세요. 눕혀. 자, 우선 이 FB26은 혹시라도 배송 중에 눕혔을 때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포장을 먼저 제거하고 잠궈서 자,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전거를 꺼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포장을 다 뜯고 조립부터 시작해서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포장하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포장을 다 뜯으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앞바퀴가 있고요, 머드가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삼각렌치 세트 있죠? 4, 5, 6mm가 함께 있는 요것과 그리고 15mm 스패너, 키와 페달을 조일 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업소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6mm 육각 렌치를 가지고 핸들을 조일 이 스템을 풀어주세요. 누르고 핸들을 이 브레이크 로고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다시 조여주십니다. 너무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도를 다시 조절할 거니까요, 살짝만 덜어만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드가드를 장착을 할 겁니다. 라이트도 함께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면 라이트와 머드가드를 같은 곳에다가 고정을 할 거거든요. 포크의 상단에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달려 있어요. 얘네들을 꺼내서 라이트 먼저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머드가드를 고정을 하시고, 그리고 볼트를 구멍에 넣어서 조여주시면 일단 가조립이 되는 거예요. 삼각렌치 중에서 5mm를 준비하신 후에 조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라이트와 머드가드를 체결하신 후에 다시 또 5mm 육각렌치를 가지고 볼트를 제거하시고, 볼트를 다시 넣어서 육각렌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볼트가 있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퀴를 낄 차례입니다. 바퀴기 쉽게 너트를 풀어주세요. 너트를 좌우로 이렇게 풀어주신 후에 포크, 그러니까 이 쇼바에 껴져 있는 깍지들도 뺍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이 빨간 깍지도 빼고요. 바퀴 쪽에 있는 와샤를 바깥쪽으로 다 벌려 놓고 이렇게 들어서 한 번에 여기 포크의 틈 사이로 이렇게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을 세워 놓고 이제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되죠. 이 안에 와셔가 있는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갈고리를 이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고 조이시면 됩니다. 조이실 때는 이거 바퀴를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른 상태에서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퀴가 한쪽으로 삐딱해져 있을 때 조이게 되면 다시 또 풀러서 맞춰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구가 없기 때문에 15mm 스패너로 조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이고 나서 바퀴를 돌려봅니다. 아무 소음이 없으면 굿! 그럼 이제
페달을 조립을 해야죠. 페달은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잖아요. 좌우가 있어요. 요 안쪽에 보시면 L과 R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먼저 조여 주셔야 됩니다. 15mm 스패너를 이용해서 꾹 조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은 정상 방향으로 조이면 조여지지만 왼쪽 페달은 달라요.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조여야 조여집니다. 페달을 밟는 방향으로 조이신다라고 생각해요. 페달을 밟는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5mm 스패너를 이용해서 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핸들에 대한 부분만 보여주면 되는데요. 이 FB26은 핸들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템이 각도 조절용 스템이라서요. 핸들의 높이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앉아보시고요. 핸들이 너무 낮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턱 있죠. 여기 턱 밑에 얘를 풀르면요. 이렇게 보시면 더 높이, 더 낮게, 더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이 턱 밑에 있는 볼트를 조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아까 우리 핸들을 덜 잠갔어요. 이 부분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자전거에 앉았을 때 브레이크가 이렇게 높게 들려 있다면은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가장 편안한 건 요렇게예요. 요렇게 딱 잡기 좋은 그 각도로 맞추기 위해서 얘를 아까 살짝만 조였어요. 제 키에서 맞추자면 저는 요렇게 되겠네요. 전 이렇게 잡는 게 딱 편합니다. 이 편한 각도 그대로 핸들을 조여주시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핸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요 위에 헤드셋 최상단의 캡 위에를 여기를 먼저 조이세요. 5mm로 조여주세요. 핸들을 돌려보세요. 너무 빡빡하면 조금 풀르시고요. 너무 헐렁하다, 유격이 있다 싶으면은 조금 더 조여주시고요. 지금은 약간 유격이 있어서 조금 더 조일게요. 오케이. 그리고 핸들을 정면으로 딱 일직선으로 맞추신 후에 스템 옆에 있는 볼트를 조이시면 됩니다. 얘도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조립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가 어떤 모델인지 저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해보실게요. 이 모델은 현재 48V 500W의 허브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A의 삼성 21700 신형 배터리죠. 그래서 이 크기 안에 20A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고요. 락아웃이 되는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라이트가 있고요. 후방에도 라이트가 있는데 깜빡이도 되는, 브레이크 등도 되는 아주 우수한 성능의 뒤에 후미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에 빵빵이도 있고 USB 충전 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마노 구동계 7단을 사용했고요. 이 뒷 변속기도 시마노 드레일러를 사용을 했고, 요 스프라켓도 시메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마노로 세트를 구성을 하면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 핵심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진짜 잘했다. 크랭크 52T입니다. CNC로 깎은 알루미늄 커버의 크랭크예요. 박수. 딱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달라진 점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크게 달라진 점은 스포크휠로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매그휠이 좀 무겁고 그리고 이제 좀 승차감에서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포크휠로 바꾸면서 승차감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했던 이 크랭크,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전거를 사서 이 크랭크를 바꾸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냐면 티수도 작아서 바꾸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커버가 깨져서 바꾸기도 해요. 이 플라스틱 커버 하나 뭐 몇천 원도 안 할 것 같은 거 그거 하나 깨졌는데 크랭크를 통으로 갈았었거든요. 그냥 그렇게밖에 안 파니까. 근데 얘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건 안 깨집니다. 그리고 더 큰 티수를 사용해서 25km 속도에 답답하셨으면 페달로 30km, 35km 밟으세요. 그거에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죠. 바로 깜빡이. 왼쪽, 오른쪽, 소미등, 자, 그리고 브레이크등,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튜닝을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 앞에 서스펜션. 이 서스펜션이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요. 그리고 두께도 넓고,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이슈들이 살짝 있었어요. 너무 덜컥덜컥 거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락아웃이 되는 모델로 아예 바꾸셨어요. 요렇게. 그래서 언덕이나 빠르게 주행하고 싶은 평지나 언덕에서는 락아웃을 해서 속도를 쫙 느낄 수 있게 하고, 요철이 많은 구간에서는 풀러서 충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눌러보니까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프레임이 예전엔 그냥 사각형 프레임이었다면요, 지금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런 엣지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사이즈는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삼성셀 21700 배터리를 막 넣어가지고 20A를 채울 수가 있었던 거죠. 48V 20A 정도면요 100km 가까이 정도 타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 주행거리는, 그러니까 페달링을 파스로 탔을 때는 150km 정도 간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로. 근데 나는 계획이 있어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요게 이제 그 볼트몬스터가 자랑하는 볼트 부스트라는 건데, 여기에 XT60 단자를 따로 달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배터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요, 두 개의 배터리를 한 번에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연결을 하면 똑딱이 스위치를 가지고 메인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한 번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으시고요. 배터리가 소모될 때마다 선을 분리해서 꽂고 빼고 이걸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보조 배터리를 큰 거 달고 다니시면 하루에 400km, 500km 계속 가실 수 있는 거죠. 이 제품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제품도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스우, 스로틀 모두 인증이 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기 선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연결이 덜 된 선, 이 부분에 스로틀을 연결을 하셔서 핸들에다가 고정하시면은 하스 스로틀을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스로틀은 추가 옵션이니까요, 따로 추가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큰 만큼 신장에 대한 제한 사항이 조금 있어요. 이 안장 높이로는 보통 165 정도? 제 생각에는요. 그건 실제 한번 만져볼래? 160 탈 수 있네? 자, 지금 잠깐 저희 실장이 자전거에 탑승을 해봤는데, 저희 실장은 신장이 160이에요. 자전거에 숙련된 사람이라서 영상에서 살짝 발이 나오지만은 까치발로 섰을 때 자전거를 전혀 문제없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160 정도 분들이 타신다면은 바닥에서 발이 살짝 까치발로 돼도 타실 수 있는 숙련자분, 아니면 165 이상은 누구나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제품을 싹 훑어봤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볼트몬스터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의 입고를 계속 물어봤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계속해서 500W 급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중국의 공장에 직접 모든 직원이 가서 검수를 직접 다 했대요. 그래서 늦었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했더니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약간 완벽함을 추구를 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니즈, 뭐 요런 뭐 샥, 크랭크, 그리고 후미 등 뭐 이거 USB 충전 포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 온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23년식 볼트몬스터 FB26P 모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전혀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솔직한 리뷰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